자,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스양입니다. 11월 20일 화요일. 자, 지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해경군 김씨냐 아니냐, 이재명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경찰 측에서는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경군 김씨 창가 방패 나승철 대 이정열 악연 눈길. 자, 이게 뭔가 나승철이라는 사람과 이정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각자 변호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정열 변호사가 판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때 나승철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이정열이 나승철이 거부를 한 거죠. 나승철이 아니라 변호사회, 나승철이 회장으로 있었던 변호사회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이정열은 변호사 그 이후에 뭐 이제 사무장부터 시작을 하고, 이정열이 변호사 개업 후에 첫 수임 사건으로 이재명 지사 관련 일을 맡으면서 이지사 공격 선봉장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궁차사 소송단을 대표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성품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나 변호사는 2014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 대리인에 선정됐다. 진보적이고 차분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거는 이 기사의 그냥 논조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변호사는 이에 반해 보수적이고 방송 출연 등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공격적 언어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페이스북을 게시해 이슈메이커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정열은 가카세키 짬뽕 꼼수면 이거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본인의 페북에 올려가지고 많이 좀 관심을 받았던 분 중에 분입니다. 자, 자,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게 뭘까? 근데 무슨 나승철이 진보적이고 무슨 이정열이 보수적이야? 그래서 이 두 명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승철이라는 사람은 변호사협회 회장도 했었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로 사법시험 존치를 엄청 주장하는,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로스쿨을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사람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것도 좀 애매해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자,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평범한 변호사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를 하려는 이재명 그 캠프에 들어갔었고요. 대선 캠프에 활동해서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2015년에서 이제 서울 변호사회 회장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그래서 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업무 수행이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뭐 변호사회 역사상 최초의 정권 재창출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양쪽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약간 뜻이 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활동을 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측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승철은. 근데 이제 이정렬하고, 근데 이정렬의 변호사, 저는 이제 이정렬이 가카세키 짬뽕 그리고 좀 튀는 판결 이런 걸로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변호사를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나승철이 회장일 때 거부를 당했다. 그래서 왜 거부를 당했지? 했더니 이분이 어떤 이정렬 변호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에 기소된 사람을 국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진보적인 부분이죠. 기사에는 보수적이다 이랬는데 판결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04년에 정부 노동조합 관련 특별법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다가 공무원 집단 행위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공로 조합원 23명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려서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2005년에는 억대 내기 골프 상습범으로 기소된 이씨 4명의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2005년 6월에 주부 김모 씨와 남편 등 지금 나무위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김 씨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6,600만 원 지급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다. 원고 김 씨는 가정 업무에서 정신지체장애 보호하려는 업무까지 했기 때문에 특별임부 일용노동임금인 1일 6만 얼마를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해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일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례를 남긴, 그러니까 독특한 판결을 좀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지체장애 2급 딸을 보호하는 가정주부는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을 더 크게 해야 된다. 특수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첫 판례를 남긴 분입니다. 독특한 판결을 많이 내린 분이에요. 자, 2007년 판사 석궁테러 사건 관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 지위 확인 사건 항소심 주심 판사로 원고 패소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런 걸 부러진 화살 거기에도 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 2014년 추가 서류 제출 기한을 어겼다고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 회생 절차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결정을 파기환송했어요. 이런 등을 거기다가 이제 꼼수면 가카세키 짬뽕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워낙에 튀는 판사로 유명했습니다. 튀는 판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워낙에 우수한 사법연수원 성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형사부 판사에서 밀려나는 등 출세 가도와는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파격적인 판결 외에도 법원에서 판결문 늦게 쓰는 판사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이런 거는 좀 약간 나쁜 평판이네요. 본인이야 재판 걸린 사람의 미래를 내 글로 결정하는 걸 심사숙고한다지만 대한민국 헌법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문을 늦게 쓰는 것이 그리 쉽게 정당화되지 않는다 라고 나무위키에 누군가가 약간의 감정적인 거를 썼네요. 결정적으로 비뚤어지게 된 계기는 2011년 가카세키 짬뽕 사건으로 법원장에게 경고를 받으면서 삐딱선을 탄 이정렬 판사. 다음에 2012년 부러지다선 개봉 때 이 사건의 심판 합의를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저도 그냥 이분이 요 부러진 화살에 이걸로 뭔가 가카세키 짬뽕이랑 요걸로 해서 이제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에 좀 잘 몰랐던지 이분이 사퇴하게 된 원인이 재물 손괴죄더라고요. 재물 손괴죄가 뭐냐? 물건을 부신 건데요.
이분이 2013년 9월 창원 거주지의 위층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크게 다툰 후에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내고 열쇠 구멍에 순간 접착제를 넣는 재물손괴 혐의, 그래가지고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때 당뇨 치료를 이유고 판사직을 사퇴했다. 현직 판사의 기소유예 이상 처벌은 보통 99% 자진 사퇴 태클을 밟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정열 판사가 판사직을 그만둔 이유는 가카새끼 짬뽕이 아니라 순간 접착제 투척 사건이 원인이다. 이거 몰랐어요, 저. 저 몰랐어요, 이거. 죄질로 비교해봐도 대통령 비난보다 손괴죄가 넘사벽으로 나쁜 죄질이기도 하고, 여담으로 이런 사안이면 탄핵 소추안 발의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직무 중 품위 손상 및 법률 위반 사유, 탄핵으로 넘어가면 연금 보전도 못 받고 변호사 개업도 5년이나 못하게 그 전에 알아서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거부당한다. 네. 거부당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정열 전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상대로 변호사 지위 확인 소송을 냈어요. 1심, 항소심 다 패소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등록을 못해 법무법인 동안에서 외근 사무장을 판사가 사무장을 2018년 5월까지 지내다가 2018년 5월 30일 최대 등록 금지 기간 2년이 지나서 변호사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이정열 판사가 정계에 진출한다면 이 사건은 선거 공보물에 적시해야 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 받았으면 적어야 된다. 이분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타이어에다가 송곳으로 펑크를 내고 열쇠 구멍에 순간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하고 싸워가지고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의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전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진행자가 해경군 김씨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동영이라는 분이 그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어떤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이 잘못된 의혹 제기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정열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지는데 일단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책임을 제가 알아서 질 테니까 그것보다 진행자께서는 보관하고 계신 제 돈이나 관리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돈 관리라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정보통신망법 잘 아시는 분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면서 내 그 정도로 하죠. 이런 식으로 방송 나와서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을 호도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뭔 거냐. 그러니까 이게 편파 진행을 했으니 그걸로 소송을 걸 거고 당신은 질 거니까 배상금 준비를 해놔라는 일종의 협박을 한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동영 작가는 뉴스 정면에서 다음 코너에서 자신의 지인이 건 소송의 상대쪽 대리인이 바로 이정열 변호사인데 이 사안을 이동영 본인이 소송을 의뢰한 것을 착각해서 저런 발언한 것 같다고 설명을 했다. 이거는 약간 착각이 있었다. 인터뷰 당시에 이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이동영은 이정열에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결국 인터뷰를 상대에 격양된 상태로 끝나버렸다. 근데 어쨌든 이정열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다. 애초에 이정열과 이동영이 착각을 했던 말든 중요한 건 인터뷰 중 소송을 거론하며 협박을 한 행위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장판사로 하는데 이분이 어쨌든
지금 뭐 팟캐스트도 운영, 이정열의 제법이에요 뭐 이런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김호준하고도 굉장히 그 뭐 블랙하우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이거는 뭐 사실 사건하고는 크게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사건하고 크게 관계 있는 건 아닌데, 기사가 이렇게 나서 제가 양쪽 나승철 변호사와 이정열 변호사를 비교를 이렇게 조사를 좀 보다 보니까, 나승철이라는 사람은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전형적인 변호사예요. 예. 예, 전형적인 변호사 느낌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사시 존치에 거의 목숨을 건 분이고, 뭐 말도 잘 바꾸고 약간 정치할 만한 변호사다 나승철, 뭐 요 정도로 평가되고, 이정열은 골 때린 사람이다 이분. 이분이 약간 똘끼가 심해요. 부장판사가 말이죠, 층간소음으로 이거를 빵꾸를 쑤시고 순간도 키위거든 순간접착제를 집어넣는, 와 이거는 야 골 때린 분입니다 이분. 자 그리고 이제 2017년 2월부터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 더불어 포럼에서 만든 팟캐스트 방송 달이 빛나는 밤의 진행자로 나섰다. 자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날 김어준 일주일 휴가 동안 대리 진행을 맡을 정도, 김어준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습니다. 자 2018 3월부터 TBS 교통방송 이정열의 품격시대라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섰고, 네. 자유로운 언행과 컬러가 뚜렷한 판결 때문에 가려져 있었지만 만 22세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판사가 된 케이스,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소위 소년등과 일찍 그냥 약간은 우병우 케이스예요. 네. 우병우 케이스, 엄청 머리가 좋은. 군복무 이후 커리어 초반 근무지도 서울이었고요. 학생운동이나 노동을 등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많은 민주당 및 그 지지자 집단에서 좀 드문 케이스. 육군 11군단 및 제9 공수특전여단에서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했고요. 형사 단독 판사 시절 최후 진술한 피고인더러 형을 얼마 받고 싶냐고 물어본 목격담이 있다. 배우자는 이수영 부장판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다소 허무맹랑하게는 계엄령 선포를 예언한 적이 있는데, 당시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두고 경찰과 유정이 다투던 때로 테러 방지법 처리, 박근혜 정권의 후계자 구도가 불투명 상황에 비춰 계엄령까지 가는 게 우려를 표현한 적이 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과 해경군 김씨, 트위터의 주인이 해경군 김씨다.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이재명 측은 계속해서 반격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 투표를 걸었어요. 80%가 경찰의 의견에 좀 더 경찰의 의견에 동의한다, 니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8대2로 압도적으로 여론은, 국민들의 여론은 이재명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본인이 낸 셀프 여론조사에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이제 반대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을,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여론은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한테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은 확실하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들을 이렇게 쭉 봤어. 좀 댓글이나 이런 거를 쭉 좀 훑어봤어요. 보니까 이정열 변호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확실한 증거는 밝히지 않았다,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확실한 증거를 안 깐다는 거를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얘기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렇게 쭉 봤는데, 시종일관 사실은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다뤘고 언플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정열 변호사가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는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다 까서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왜 가지고 있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쭉 또 맥을 훑어보니까 그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이재명 쪽을 두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요 정도입니다. 자, 이래서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아시아경제에서 이런 그 나승철과 이정열의 악연을 기사를 쓰면서 사람들이 이정열이 빵꾸 본드 판사라는 거를 몰랐던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빵꾸 본드가 이정열이었어?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이정열에 대한 공격으로 막 이제 물타기를 시도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물타기를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자, 정황상 너무 의심 가는 건 맞아요. 예. 정황상 너무 의심 가는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 싸움으로 들어가면 이걸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요, 이거 검찰에서 만약에 이거 보강 수사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되면 경찰 완전히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좀 까리해, 보강 수사해라고 다시 검찰 쪽에 토스를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관건이에요. 지금 쭉 나와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경찰의 수사가 네티즌들이 의심했었던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이거를 다 들여다보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김혜경이다. 이렇게 한 것밖에는 없어서 제가 결론이 나왔을 때 경찰이 뭔가 새로운 걸 찾은 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상해요. 저는 저는 어쨌든 이재명은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법리적으로 들어가서 이재명이 이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혹은 남아요. 네, 여전히 의혹은 남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다 의심스러워요. 자, 근데 문제는 의혹만 가지고 법정에서 유죄를 때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가 될 수 있어요. 증거 불충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황상 의심은 무죄가 된다고 해서 풀리지 않을 거. 예, 낙인은 이미 찍힌 거고,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전화기도 없대. 전화도 바꿨대. 그리고 왜 그때 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들으면 경찰도 좀 이상하고 이재명도 이상하고 뭐 다 이상해. 뭐 무난하게 어느 한쪽도 뭐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없어. 양쪽 다 이상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양쪽 다 이상해요. 영장 청구가 아니라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달라고 자체를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핸드폰 줘서 그 안에 있는 사생활을 경찰이 어떤 식으로 다 공개할 줄 알고 내가 이거를 영장도 없이 이 핸드폰을 니네한테 주느냐라고 요구했을 때는 경찰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상해요. 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정열 그 변호사가 이 경찰의 판결이 나자마자 했었던 멘트가 좀 이 사람이 좀 과하다 싶었던 거 느낌이 뭐냐면, 구속해야 된다. 김혜경을 증거인멸할 거다. 구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좀 약간 좀 과한 건 알았는데 저까지는 너무 나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빵코본드 판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 사람 스타일이 저렇구나. 굉장히 앞뒤하고 약간 돈키호테 스타일이에요. 돈키호테 스타일이야 이정열 변호사가. 자, 그리고 정열맨.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그 본인이 아닌 트윗 중에 본인인 것, 해경군 김씨와 김혜경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이는 개연성이 높은 트윗들만 모아서 검찰에 넘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측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본인이 아닌 증거들을 계속해서 언론에 내고 있어요. 김혜경일 수 없는 트윗들을 모아서 내고 있고, 자, 그러고 보면은 이거를 트윗을 같이 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만 보면 본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법으로 가면, 재판으로 가면 검찰 쪽이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이런 얘기를 이재명 쪽을 들어보면 이거는 본인이 아닌 티가 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그쪽에서는 연기한 거다, 본인이 아닌 것처럼 연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의혹이잖아요. 정황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있어요. 트위터를 확인해달라고 트위터에서 본인이 요청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재명 측에서는 내 거가 아닌데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트위터에 대해서 내가 내 거라고 신청을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또 기사 중에 하나가 그 트위터에 생성한 그 지메일은 비서진들이 만들어서 뭐 같이 쓴 계정이다. 자, 그 계정과 만약에 이재명 와이프의 핸드폰 번호로 트위터를 만들었으면 이메일로 뭔가가 날라오고, 그럼 그 이메일 계정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면 그게 본인이 맞다라고 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본인이 신청 확인하는 거는 저는 합리적인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쪽의 주장에 의하면 핸드폰 그때 자기 번호를 인증하지 않은 트위터를 계속 무슨, 그래요? 핸드폰 자기 번호로 인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데? 그래서 예전 핸드폰이 중요한 건데, 그 경찰은 핸드폰을 안 달라 그런 거야. 경찰은 왜 핸드폰 확보를 안 한 거야? 그것도 이상하고, 버린 것도 이상하고, 핸드폰을 버린 것도 이상하고, 핸드폰 확보하려는 노력을, 영장을 폰을 뺏는 게 아니라 폰을 요청할 수 있잖아, 달라고. 그래서 영장 없어서 못 주겠다, 이 얘기만 받아도 사실 경찰은 할 말이 있는데,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청한 적이 없으니까 경찰, 이재명 쪽은 왜 달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도 채팅창 보면 이게 뭐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딱 갈리거든요. 예.
둘 다 이상해요. 전 지금 계속 이제 이게 워낙에 핫하니까 들여다보면 경찰도 이상하고요. 이재명 측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에서 김혜경이라고 땅땅 결론 내린 것도 이재명이 허접하다 그랬죠. 제가 봐도 허접해요. 제가 봐도 허접하고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한 거 그 이상 1도 없거든요.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한 거에 1도 다른 게 없어서 아니 뭐 대단한 거를 해서 김혜경이라고 확정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법정 가면은 이거 못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 생각이 드니까 자 이러는 와중에 이러는 와중에 있잖아요. 이재명이 무엇을 했느냐? 이러는 와중에 고시원 경기도 자 이제 도내의 전 고시원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예산 5억을 투입해 지원하겠다. 야 진짜 아니 이 와중에 고시원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스프링클러를 다 달 수는 없으니 경보형 감지기 화재 감지기를 도내 전 고시원에 설치 지원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방안전대책을 수립을 하겠는데 일단은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화재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전 고시원에 설치 지원한다. 그러니까 방 나누기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급한 거는 이거부터 가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와중에 이런 정책을 내요. 그리고 이게 5억밖에 안 들어? 아이고. 웃겨.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나는. 와 이 와중에 이런 걸 낸다고? 자 지금 고시원에서 불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그 건물주들은 방 나누고 소방이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카드를 5억 원밖에 안 들어요. 5억 원밖에 안 들어. 여기서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도정의 뭔가 정책으로 카드를 꺼낼 수 인간이 이럴 수 있나요? 아니, 얼마나 지금 멘탈적으로 지금 몰려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와중에도 정책적인 어떤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툭툭 던지는 게 저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또 댓글에도 이재명 지지자들이 쫙 있어요. 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뚝심도정 막 이러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댓글에는 또 쭉 달립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한 인물이다. 예. 정말 특이한 인물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보통은 이게 멘탈 완전히 나가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내가 해경공 김씨라면 이거 지금 잔머리 굴리느라고 이런 정책을 누가 냅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앞으로 이재명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검찰이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경찰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걸로 기소하면은 무죄 뜰 것 같아. 유죄받기 어려울 것 같아. 보강수사, 경찰의 보강수사 요청으로 다시 토스하는 게 최악이고요. 최악. 그게 최악이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 외에 뭔가 다른 확실한 게 있지 않으면 법리 다툼, 결국은 변호사의 능력으로 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